2020년 7월 24일 금요일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에요. 같이 힘내서 해봅시다. 아까 주제 고르기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8번이에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소질과 재능이 다르다. 여러분 적성과 흥미, 소질과 재능 우리 다 공부했던 것들이네요. 소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재능, 잘하는 것이에요. 다릅니다. 우리도 다 알지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한다. 그런데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럽다는 되고 싶다죠. 자, 최림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선생님은 이름인 걸 알지만 여러분 뭐예요? 어휘예요? 명사예요? 이야기하겠죠? A라고 합시다. A는 나이를 먹도록 벼슬길에 오르지 못해. 또 어려운 말 나왔어요. 벼슬길. 벼슬은 옛날 말로 성공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도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것. 벼슬에 오르다, 벼슬길에 오르다는 시험을 잘 나라에서 하는 시험을 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벼슬길.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이에요.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주위 사람들로부터 눈총과 손가락질을 받았다. 손가락질이라고 하니까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죠. 아니, 저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성공도 못하고 시험에 합격을 하지도 못하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묵묵히 조용히 자기의 재능을 키우며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결국 그는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얘기하죠. 자, 결론은 뭐예요? 처음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소질과 재능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른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서 채림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조용히 자기 공부를 계속했고 마지막에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1번. 자신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자긍심, 내가 잘해라는 마음이야.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이 왜 안 되는지 또 찾아봐야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재능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과 비교하며 자신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있지만 주제는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능력과 재능에 관심이 없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 없습니다. 38번의 정답은 1번이었네요. 다음 39번부터 41번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지 않는 다음 들어갈 문장을 찾는 것이에요. 이거는 선생님도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지만 자꾸 읽다 보면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느낌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진짜 공부를 많이 하겠죠. 자, 39번. 인공지능은 이라는 말이 있네요. 인공지능은 인간에 비하면 좁은 범위의 일을 수행한다. 인공지능 뭐예요, 여러분? 기계로 만든 지능이죠. 예를 들어 알파 이런 것들. 인공지능. 인간에 비하면 인간이랑 비교하면 좁은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일을 수행한다라고 하고 그늘들가 있습니다. 보기를 먼저 확인해야죠. 학습이란 학습을 설명합니다. 규칙을 익히는 학습을 마치면
규칙을 익히는 작업으로 학습을 마치면 같은 유형의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학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학습이 나오는 부분 이야기 찾으면 되겠죠? 기억은 우선 개나 고양이, 자동차 같은 대상을 인식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며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특정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습이란 갑자기 나오면 이상하죠. 이런 능력들은 대부분 지도 학습, 학습 나왔다. 체크하시고요. 지도 학습으로 가능해졌는데 지도 학습은 기계 학습의 방법 중 하나이다. 또 기계 학습은 나왔어요. 문자 그대로 기계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습득한다는 의미이다. 자, 학습을 설명해야 되니까 디귿이나 리을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 지도학습은 기계학습의 방법 중 하나다. 학습이란 규칙을 익히는 작업으로 학습을 마치면 같은 유형의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계학습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습득한다는 의미이다 하고 학습이란 해서 학습을 설명하기에는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설명한 후에 그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마무리해 줘야겠죠. 무엇이란 이렇게 정의를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제가 저번에 했나요? 우리 여기 중에서 고르잖아요. 우리 공부할 때는 그, 를 이렇게 배웠는데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는 이름을 이야기해요. 요거 이름 기역이고요. 얘는 리은, 얘는 디귿, 리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기역, 리은, 디귿, 리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를 생각해서 하시면 됩니다. 40번 해볼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 이야기하는구나 확인하시고 사회의 모습이나 질서에 일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사회 변동이라고 한다. 사회 변동? 뭔가 변화 이런 거 이야기했네요. 그럼 보기 확인해야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이 풍족해졌고 생활 양식이 비슷해졌다. 대량 생산은 많은 양을 만드는 거고 대량 소비는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이 만족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생활 양식이 비슷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볼게요. 사회 변동이라고 한다. 갑자기 대량 생산 비슷해졌다 하면 좀 어색할까 우선 기억은 아니에요. 사회 변동에 따른, 그쵸. 사회 변동을 앞에 이야기했고, 이제는 사회 변동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회 변동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가 다양한데, 먼저 기계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크게 달라졌다. 기계가 등장했어요. 네. 기계가 등장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양식, 서로 생활하는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해졌어요.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카페가 늘어나고 이탈리아의 피자, 터키의 케밥, 베트남의 쌀국수 등 다른 나라의 전통 음식을 그 나라에 가지 않고도 쉽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일상생활이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무엇이에요? 정답은 니은인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역사를 조금 알아요. 여러분, 기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사람들은 기계가 없었어요. 영국에 산업혁명 해서 기계를 만들고 공장이 세워지면서 기계화, 산업화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산업화에서 지금 우리 보기에 나온 대량 생산 그리고 대량 소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보통은 다 농사를 짓고 사는 농업에서 일을 했어요. 신발을 만들어도 손으로 만들었고 옷을 만들어도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만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기계가 만들기 때문에 옷도 많이 만들고 신발도 많이 하고 요즘엔 다 그렇죠. 그게 바로 산업화입니다, 여러분. 산업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가능해졌다. 확인하세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나오는 산업화하고 기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기억해 주세요. 지문에서 자주 나오니까. 40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41번 그렇게 배려란 나오네. 배려란. 배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비롯된다. 아까 유래되다랑 비슷하고 비롯은 시작하다는 뜻이요. 여기서부터이다. 그러니까 말 혹은 이런 것들 다 유래되다, 비롯되다, 시작하다 비슷합니다. 다른 사람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배려예요. 우리는 우선 보기 확인하고요. 하지만 이 작은 배려가 앞에 작은 배려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네요. 앞에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감동을 준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작은 배려를 실천할 수 있다. 그럼 하지만 이야기하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아닙니다. 네, 니은 자리 양보하기 하지만 이상하죠. 자리 양보하기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 내지 않기 건물의 현관문을 지날 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기 등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쉽고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마찰을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마찰을 빚다는 기분이 서로 좋지 않다 혹은 싸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우가 줄어들고 싸우는 경우가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져 웃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하지만 갑자기 감동을 준다 하면 이상하죠. 정답은 디귿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 안 내고 뭐 현관문 잡아주기 이런 게 작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배려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감동을 줘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경우가 줄어들고 웃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흐름이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남을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밝고 화목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아까 가족 이야기 할 때도 화목하다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화목하다는 서로 사이가 좋다예요. 분위기가 좋다. 서로 사람이 서로 사이가 좋아서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화목한 가족 이런 이야기 자주 사용해요. 자, 42번, 43번은 같이 해야 되는데 소설 이야기입니다. 또 길어요. 엄마의 심정, 엄마의 마음. 흡족하다는 만족하다라는 뜻이고요. 상냥하다는 친절한 느낌. 다음엔 비겁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